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이 편해야 만사가 평안하다고 하셨죠? 이 격언은 단순히 편안한 환경을 넘어 집안의 기운이 온전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데 있어 화장실의 역할은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화장실은 개인적인 공간이자 정화를 위한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풍수적으로는 자칫 음습하고 나쁜 기운이 모이기 쉬운 곳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 심지어는 가족의 화목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로 깊이 있게 여겨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장실에 두기만 해도 재물복이 물밀듯이 쌓이고 건강운이 샘솟듯 넘쳐흐르는 수건 색깔과 돈을 부르는 화장실 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탁한 기운이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의 기운이 모이기 쉬운 공간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풍수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그 어떤 공간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넘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 심지어 어떤 색깔의 수건을 사용하는지까지도 우리 삶의 중요한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재물복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수건, 색깔부터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흰색 수건입니다. 에이, 흰색은 너무 평범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수학적으로 흰색은 모든 색의 근원이자 시작이며 동시에 모든 색을 아우르는 완벽한 조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흰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색상입니다. 화장실에 쌓이기 쉬운 나쁜 기운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자리에 새롭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욱이 흰색은 청결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므로 습하고 음습한 기운이 돌기 쉬운 화장실에 밝고 맑은 양의 기운을 강력하게 불어넣어줍니다. 마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흰색 수건은 다른 좋은 기운들과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며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키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화장실이 깔끔하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고루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과 대인관계운까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흰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풍수학적인 해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니 오늘 당장 화장실 수건을 깨끗한 흰색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마법 같은 수건 색깔은 바로 옅은 파스텔톤입니다. 특히 옅은 파란색, 베이지색, 연한 녹색 같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들이 아주 좋습니다. 왜 옅은 파스텔톤이 좋으냐고요? 풍수에서는 과유불급을 항상 경계합니다. 너무 강렬하거나 자극적인 색상은 공간의 기운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옅은 파스텔톤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공간의 안정감과 조화를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옅은 파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여 재물이 끊임없이 샘솟듯 흙에 돋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베이지색은 흙의 기운을 담고 있어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견고한 기반 위에서 불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곳간에서 인심한다는 속담처럼 안정된 재물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법이죠. 연한 녹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여 재물이 마치 새싹처럼 꾸준히 자라나게 하는 기운을 줍니다. 또한 치유와 활력을 상징하여 건강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듯이 부드럽고 온화한 색상이 좋은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분 중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동요하던 분이 계셨는데 화장실 수건을 옅은 파스텔톤으로 바꾸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급했던 사업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파스텔톤이 긴장을 완화하고 평온함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화장실에 옅은 파스텔톤의 수건을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조화시키고 좋은 운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듯 꾸준히 긍정적인 기운을 축적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색깔은 바로 노란색, 황금색, 그리고 베이지색입니다. 이 색깔들은 예로부터 부와 풍요를 상징하며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황금을 상징하는 색이었죠. 번영과 성공, 부와 풍요,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색깔입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많고 불안정한 시기에는 집안에 안정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노란색 수건이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마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노란색 수건 한 장이 집안의 작은 기운들을 모으고 확장시켜 큰 재물운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노란색은 토토의 기운을 의미하며 안정과 풍요, 그리고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을 굳건히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노란색 수건만 고집하는데 늘 돈복이 많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더군요.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황금색은 노란색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여 절대적인 부를 상징하며, 베이지색은 안정적인 재물 축적을 돕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노란색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낙관적인 사고를 유도하며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화장실에 노란색, 황금색, 베이지색 수건을 두어 돈복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기운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운을 높이고 싶다면 초록색, 민트색, 그리고 다시 한번 흰색을 주목하세요. 이 색깔들은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초록색은 자연의 색이자 생명력, 성장, 그리고 치유를 상징합니다. 화장실에 초록색 수건을 두면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피로를 해소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초록색은 재물을 불려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물이 꾸준히 성장하여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기운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트색은 초록색의 상쾌하고 시원한 기운을 더해줘서 화장실의 답답함이나 음습함을 해소하고 맑고 깨끗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맑음과 활력으로 이어져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앞서 말씀드렸듯 정화와 청결을 상징하여 건강을 해치는 모든 나쁜 기운들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해야 복도 누릴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병원에서 초록색 수술복을 입는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심리학적으로도 초록색은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치유와 재생의 느낌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연과의 연결감을 형성하여 심신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민트색은 상쾌함과 활력을, 흰색은 정갈함과 평온함을 제공하여 화장실 공간을 건강 에너지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에 이 세 가지 색깔의 수건을 적절히 배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관계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분홍색 또는 살구색 수건을 사용하세요. 이 색깔들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상징하여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원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분홍색은 사랑과 연애운을 상징하며 가족 간의 사랑과 부부 사이의 금슬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분홍색 수건을 두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살구색 역시 분홍색과 유사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옛말처럼 따뜻한 색상의 수건이 화장실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키고 온화하고 긍정적인 관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늘 사소한 다툼이 잦아 집안에 냉기가 돌았는데 제가 분홍색 수건을 추천해드리고 나서부터는 서로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고 예전보다 훨씬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수건 색깔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분홍색과 살구색이 따뜻함, 사랑, 보살핌의 감정을 유발하며 공격성을 낮추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색깔들은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소통을 촉진합니다. 화장실을 통해 흘러나가는 물의 기운이 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따뜻한 색상의 수건을 두어 긍정적인 관계, 에너지를 집안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건 색깔 5가지, 그리고 그 의미와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건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 효과를 지닌 색깔의 수건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 긍정적인 기운을 상쇄시키거나 심지어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옷이 날개다라고 하셨죠? 이 속담은 옷차림이 사람의 인상과 기운을 좌우하듯 집안의 물건들도 그 관리에 따라 좋은 기운을 품거나 나쁜 기운을 품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젖은 수건은 절대 화장실에 오래 두지 마세요. 축축하고 습한 젖은 수건은 음의 기운을 강력하게 발생시켜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가족의 화목까지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사용한 수건은 즉시 세탁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 잘 건조해서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자주 열어 환기하고,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를 사용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맑은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수건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밝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은 기운을 침체시키고 곰팡이를 유발하여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처럼 오래되거나 해지고, 낡은 수건은 과감하게 새 수건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수건은 그만큼 낡고 지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건강운과 부부, 애정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교체는 항상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풍수 실천입니다. 또한 수건의 개수는 가족 구성원 수보다 한두 장 더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족함 없이 넉넉한 기운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청결하고 뽀송뽀송한 수건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쾌함과 만족감을 주며, 이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화장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화장실은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곳의 기운이 우리의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좋은 기운이 가득한 화장실을 유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운을 상승시키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화장실 풍수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수건도 있지만 반대로 화장실에 무심코 둔 물건 하나가 집안의 재물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선반에 빈 화장품 통이랑 오래된 칫솔, 심지어 깨진 거울 조각까지 재물복을 쌓기는커녕 있던 복까지 몽땅 날려버리는 화장실 속 재앙의 물건 5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젖은 빨래와 수건입니다. 아니, 화장실인데 빨래랑 수건이 왜 안 되냐고요?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물의 기운, 즉 음기가 강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축축한 빨래나 젖은 수건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습기가 더욱 강해지고 음기가 극대화됩니다. 습기가 많으면 재물도 눅눅해진다는 말이 딱 맞아요. 옛 선조들은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인 물은 썩고 썩은 물은 병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젖은 빨래와 수건은 바로 썩은 물과 같아요. 눅눅한 기운이 집안 전체의 재물 흐름을 막고 심지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습한 환경은 곰팡이를 만들고 곰팡이는 금전운을 갉아먹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 빨랫감 두지 마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사용한 수건은 빨리 세탁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해요. 축축한 수건을 걸어두는 건 집안의 눅눅하고 불쾌한 기운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금전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돈을 잘 벌고 싶으세요? 그럼 화장실에 젖은 빨래는 절대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욕조에 물을 받아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인물은 정체된 기운을 의미하고 이는 곧 재물의 정체를 뜻합니다. 물은 흘러야 복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명심하세요. 단순히 세균 번식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습기와 곰팡이는 음의 기운을 증폭시켜 여러분의 잠재적인 에너지까지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늘 뽀송하고 청량한 화장실만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제복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오래된 책, 잡지, 신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뭐 있는 낙으로 사는데 책까지 안 된다니? 하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이고 책이나 신문 같은 종이류는 양기가 강한 물건입니다. 음기가 강한 곳에 양기가 강한 물건을 두면 기운이 충돌하고 섞여서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래된 종이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음의 기운을 흡수하고 먼지를 머금어 더욱 강한 음의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오래된 물건은
과거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화장실에 오래된 책을 두면 과거에 좋지 않은 기운이 머물러 재물운과 학업운, 심지어 자기 개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책을 읽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음기가 강한 곳에서 양기를 써버리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화장실의 습한 기운은 책과 종이를 상하게 만들고 이는 곧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운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책은 지식의 보고이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흉물이 된다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화장실에 두지 말고 깨끗한 서재나 거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흐름을 나타내는 달력을 음기가 강한 화장실에 두면 좋은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잡고 싶다면 달력은 양기가 흐르는 밝은 공간에 두세요.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풍수 원칙입니다. 달력뿐만 아니라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물건들 역시 화장실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긍정적인 추억과 에너지를 담고 있어야 하지만 음기가 강한 화장실에 놓이게 되면 그 기운이 탁해지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일수록 제자리를 찾아 양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어 그 가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물이 새는 수도꼭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옛 선현의 말씀에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물방울이 계속 새어나가면 결국은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직결됩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는 여러분의 재물이 마치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되고 이는 곧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딱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바로 이 수도꼭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새는 곳을 막지 않고서는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자 재물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수도꼭지는 항상 튼튼하게 유지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꽉 닫아서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도 요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풍수 습관입니다. 수도꼭지를 고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더라도 새는 수도꼭지는 그 재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화장실의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듯 재물의 흐름 또한 막힘없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곧 재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촛불, 향초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냄새 제거한다고 향초를 두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력한 공간입니다. 오행상으로 수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불의 기운을 가진 촛불이나 향을 이곳에 둔다는 것은 오행의 상극 관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물 기운 가득한 화장실에 불 기운을 가져다 놓으면 둘의 기운이 충돌하여 조화롭지 못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집안의 균형을 깨뜨리고 가족 간의 불화나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은 음양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평화롭고 순조롭다고 보았죠. 화장실에 강한 음기운과 물기운에 불기운을 더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촛불이나 향은 오히려 환기가 잘 되는 밝은 공간, 즉 양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사용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답게 물의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화장실에서 분위기 낸다고 촛불 켰다가 집안 분위기까지 어두워지고 심지어 가족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정화의 공간이지 불의 에너지가 필요한 공간이 아닙니다. 절대 불 관련 아이템은 화장실에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는 옛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불은 밝은 곳에서 그 빛을 발하고 물은 깨끗한 곳에서 생명력을 품습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집안에 좋은 기운이 맴도는 것입니다. 다 번째, 뚜껑 없는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에 뚜껑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장실은 말씀드렸듯이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며 온갖 더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휴지통은 이러한 나쁜 기운과 쓰레기를 담는 곳이죠.
풍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뚜껑 없는 휴지통은 그 안에 담긴 온갖 부정적인 기운과 악취를 그대로 노출시켜 밖으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이는 화장실 전체의 기운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면 결국 우리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재물운을 막고 건강운을 해치며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뚜껑 있는 휴지통을 사용하여 나쁜 기운과 냄새를 효과적으로 가두고 자주 비워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것이 쌓이면 나쁜 기운도 함께 쌓입니다. 그리고 휴지통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보이는 곳에 두지 말라는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숨겨둠으로써 좋은 기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휴지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 그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 없는 휴지통은 단순히 지저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운을 깎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휴지통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깨끗하고 닫힌 휴지통은 여러분의 집을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은 방패와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장실에 두면 돈복스며 드는 수건 색깔과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이는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에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깔끔한 환경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더 나아가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킵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꾼다는 것은 곧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결국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습관이자 삶의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가장 작은 공간인 화장실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화장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오늘부터라도 화장실 풍수 개선에 나서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김도사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운명을 담는 그릇이며 화장실은 그 그릇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작은 공간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